SQL에서도 함수를 이용해서 다양한 연산을 할 수가 있습니다. 먼저 산술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산술함수는 숫자형 데이터의 절대값, 올림, 내림, 반올림 등을 계산할 수 있게 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샘플 매스 테이블을 만들어 볼 건데, 이거 역시 제가 설명란에 링크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페이지를 보고 따라 치시면 될 것 같아요. create table sample mass, 즉 MMP 3개열로 구성된 테이블을 만들어주고 insert into를 통해서 sample mass 테이블의 값들을 입력해 주게 되죠. 그런 다음에 select 별 from sample mass를 하면은 이렇게 테이블이 만들어졌다라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고, apps 함수는 해당 열에 있는 값들의 절대값을 구해줍니다. 쿼리를 보시면은 m열을 갖고 오고 m열의 절대값을 구하라, 그리고 별명은 abs 언더바 m으로 하라는 뜻이죠.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마이너스 180이 절대값인 180으로 바뀌게 되죠. 모드는 나눗셈의 나머지를 구합니다. 예를 들어서 7 나누기 3의 몫은 2고 나머지는 1이잖아요. 이처럼 나머지를 구하는데 n열과 p열을 갖고 오고 n열, p열을 나눈 다음에 나머지를 구하라 라는 뜻이죠. 실행을 해보면은 7 나누기 3의 나머지는 1, 5 나누기 2의 나머지도 1이 됩니다. 라운드 함수는 반올림을 해주고 몇째짜리까지 반올림을 할지 정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라운드 m,2를 해주면은 m열의 데이터를 소수 둘째짜리까지 반올림해라 라는 뜻입니다. 여기서 m열, n열을 갖고 오고 m열을 소수 n제짜리까지 반올림해라 라는 뜻이잖아요.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2.27이 있는데 소수 첫째짜리까지 반올림하라 라니까 둘째짜리에서 반올림돼서 2.3이 계산되고, 5.555는 소수 둘째짜리까지 반올림을 해라 라는 거니까 소수 셋째짜리에서 반올림이 돼서 5.56이 됩니다. 라운드와 비슷한 함수로 올림에는 세일, 내림에는 follower 함수가 있으니까 상황에 맞게 사용하시면 됩니다. 문자열 함수는 문자 데이터를 처리할 때 사용되는 함수입니다. 먼저 sample str이라는 테이블을 만들고 테이블에다가 이렇게 값을 넣어 줄게요. 그리고 테이블을 조회해보면은 이렇게 문자로 이루어진 테이블이 만들어지죠. concat 함수는 여러 열의 문자열을 연결하는 데 사용됩니다. 이렇게 하면은 str1열과 str2열을 합쳐라 라는 뜻이거든요. 실행을 해보면은 가나다와 라마가 합쳐져서 가나다 라마, abc와 def가 합쳐서 abc, def 이런 식으로 문자가 합쳐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널이 있으면은 결과값은 모두 다 널이 반환됩니다. lower 함수는 모든 알파벳을 소문자로 변환합니다. 이렇게 쿼리를 작성하면 str1열을 모두 소문자로 바꿔라 라는 뜻이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abc 대문자가 소문자 abc로 변경이 되죠. 반대로 알파벳을 전부 다 대문자로 바꿔라 라고 할 때는 upper를 쓰시면 됩니다. 여기서 upper를 해주면은 소문자들이 전부 다 이렇게 대문자로 변경이 되죠. replace 함수는 문자열 안에 있는 일부 문자를 다른 문자로 변경하라는 뜻이고, replace 대상 문자열, 치환 전 문자열, 치환 후 문자열 형태로 입력합니다. str1열에서 str2를 str3로 바꿔라 라는 뜻이거든요. 쿼리를 실행해 보면은 abc 철수에서 소문자 abc를 대문자 abc로 바꿔라 라고 한 거니까 결과를 보면은 대문자 abc 철수로 바뀌었죠. 그리고 아이우에서 1을 우로 바꿔라니까 아이우가 아우우로 변경이 되었죠. 날짜 함수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 현재 날짜와 시간, 일시를 다루는 함수들의 경우 from 구문이 없이도 사용이 가능합니다. current date는 현재 날짜, current time은 현재 시간, current timestamp는 일시를 나타내는 건데, from이 없어도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날짜, 시간, 일시 정보가 출력이 됩니다. 날짜에서 특정 부분만 추출하고 싶을 때는 extract를 사용하시면 되거든요. select current date, 현재 날짜를 출력해라. extract year from current date, 오늘 날짜에서
연도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아라. 그리고 as year, 그거를 year라고 저장해라. month만 뽑아라, day만 뽑아라 라고 할 수 있거든요. 이거를 실행해 보면 연, 월, 일에 해당하는 정보만 뽑히기도 합니다. 앞에서 우리가 문자열을 검색할 때는 등호를 사용했잖아요. 그런데 이거는 완전히 일치하는 경우에만 참이 반환됩니다. 반면에 like 수로는 문자열 중 부분 일치, 그러니까 일부분만 일치하는 검색에 사용할 때 사용됩니다. 먼저 이런 테이블을 만들어 줄게요. sample like 테이블을 만들고 거기다가 값을 입력해 줍니다. 테이블을 확인해 보면 이러한 알파벳이 들어가 있죠. 일치에는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먼저 전방 일치는 검색 조건이 되는 문자열이 검색 대상 문자열의 가장 앞에 위치하고 있는 행을 선택합니다. 두 번째 중간 일치는 검색 조건이 되는 문자열이 검색 대상 문자열의 어딘가에도 포함되어 있는 행을 선택합니다. 마지막으로 후방 일치는 검색 조건이 되는 문자열이 검색 대상 문자열의 가장 뒤에 위치하고 있는 행을 검색합니다. 먼저 전방 일치 검색은 다음과 같은데요. 이렇게 하면은 sample like에서 where str 컬럼이 ddd% 그러니까 DDD로 시작하는 모든 행을 검색하라는 뜻이거든요. 실행을 해보면은 DDD 이 부분이 지금 DDD로 시작하니까 해당 행이 선택됩니다. 반면에 중간 일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앞뒤로 %를 해주면 되거든요. 그러면은 DDD로 시작하거나 끝나거나 혹은 중간에 DDD가 들어가는 거 모든 데이터를 검색해 줍니다. 요거는 DDD로 끝났고 요거는 중간에 DDD가 있고 요거는 시작이 DDD로 하죠. 마지막으로 후방 일치 검색은 마지막에 %를 없애주면은 어떠한 단어가 있어도 상관없고 어쨌든 끝만 DDD로 끝나면 된다라는 뜻이거든요. 이걸 실행하면은 DDD로 끝나는 데이터가 선택되죠. between은 범위 검색을 수행합니다. 만약에 굿즈 테이블에서 셀 프라이스가 100원부터 1000원까지인 상품을 선택하려면은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거든요. select 별 from goods where 셀 프라이스가 100원 이상이고 1000원 이하인 값을 검색해라 는 뜻이니까 실행을 해보면은 셀 프라이스가 100 이상 1000 미만에 해당하는 값이 선택되죠. 만약 널이 포함된 행을 선택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얼핏 생각하기에는 이렇게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죠. select 별 from goods where by price는 너를 하면 되지 않을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걸 실행하면 아무런 결과도 나오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널은 비교가 불가능한 특별한 표시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거를 하고 싶을 때는 is null 수러를 사용해 주셔야 되거든요. 여기를 is null을 해주시면 by price가 null인 행이 선택됩니다. 그리고 null이 아닌 것만 찾고 싶다라고 할 때는 is not null을 수행해 주시면은 null이 아니라 데이터가 있는 부분만 선택이 됩니다. 만약에 by price가 320, 500, 5000인 상품을 선택하려면 all을 쓰면 다음과 같이 쿼리를 작성해야 되거든요. 이렇게 select 별하고 where 구문에다가 by price가 320, or by price가 500, or by price가 5000을 해야 되는데 이런 나열식의 쿼리는 조건이 많아질수록 쿼리도 길어지고 효율성도 떨어지죠. 이때 사용하는 것이 바로 in 수로고 in 값 1, 값 2 이런 형태로 간단하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select goods하고 where price, by price in 320, 500, 5000 즉 by price가 해당 부분에 만족하면은 데이터를 뽑아라 라는 뜻이거든요. 실행을 해보면은 500, 320, 5000에 해당하는 값이 뽑히는데 지금 여기보다 쿼리가 훨씬 더 간결하고 깔끔하게 작성이 되죠. 케이스식은 경우에 따라 값을 구분하고 쿼리 형식은 case when 평가식, then 식 1, when 평가식 2, then 식 2 이런 식으로 쭉 작성한 다음에 마지막에 else 식 n, and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else 구문은 위에서 만족하는 조건이 없을 때 반환하는 값으로서 생략을 할 수도 있지만 명시적으로 기술을 해주는 게 좋고 and는
생략이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셀 프라이스가 6,000 이상이면 고가, 셀 프라이스가 3,000 이상이면은 중가, 셀 프라이스가 3,000 미만이면 저가로 나눠볼게요. select goods name, 셀 프라이스를 하고 case when, 셀 프라이스가 6,000 이상이면 고가, 셀 프라이스가 3,000 이상이면 그리고 셀 프라이스가 6,000 미만이면 중가, 셀 프라이스가 3,000 미만이면 저가, else, 어떠한 조건도 만족하지 않으면 null을 반환해라. and as price classify. 여기에서 했던 결과물을 price classify라는 열에다가 저장해라는 뜻이죠. 실행을 하면은 셀 프라이스를 기준으로 price classify 열에다가 저가, 중가, 고가라고 구분이 됩니다. 실무에서는 원하는 데이터가 여러 테이블에 분산되어 있으니까 테이블을 결합해서 사용해야 되겠죠. 이러한 결합 작업을 할 때는 join이 사용되는데 join을 시각화하면 다음과 같거든요. inner join은 양쪽 테이블에서 교집합에 해당하는 부분만 뽑히고 outer join 중에서 left join은 왼쪽 테이블 데이터는 다 나오고 오른쪽 테이블이 거기에 맞게 붙는 거죠. 반대로 right join은 오른쪽 테이블은 다 나오고 왼쪽 테이블이 거기에 가서 붙는 거죠. 마지막으로 full join 같은 경우는 양쪽 테이블에서 모든 데이터가 합쳐지게 됩니다. 먼저 다음과 같이 store goods 테이블을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이렇게 테이블을 만들고 추가적으로 값을 입력해야 되겠죠. 값을 쭉 입력해 주시면 store goods라는 테이블에 이러한 데이터가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를 기존에 있던 goods 테이블과 한번 비교해 볼게요. goods 테이블에는 이러한 컬럼이 들어가 있고 store goods는 보시면은 goods id만 두 개가 동일하게 들어가 있는 열이거든요. 여기도 goods id가 있고 나머지 열들은 서로의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열이기 때문에 여기 goods id를 기준으로 해서 테이블을 붙여야 되겠죠. 가장 많이 사용되는 내부 결합, 즉 inner join을 이용해서 테이블을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살펴봤듯이 goods id 열은 두 테이블에 모두 존재하고 다른 열들은 한쪽 테이블에만 존재했잖아요. 따라서 goods id를 기준으로 store goods 테이블과 goods 테이블을 결합해야 되고 이는 마치 엑셀에서 VLOOKUP이랑 비슷하죠. select 별 from store goods as store를 하면은 store goods 테이블을 불러오는데 이거를 테이블 자체를 store라는 별명으로 갖고 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inner join goods as goods 이 테이블을 goods라는 별명으로 갖고 오라는 뜻이고 기준이 되는 열을 정해줘야 되겠죠. on store.goods id 그러니까 store 테이블에서 goods id가 goods 테이블의 goods id 열과 같다. 즉 해당 열들을 기준으로 테이블을 합쳐라는 뜻이죠. 이거를 실행하면은 두 개의 테이블이 붙어서 하나의 테이블로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 여기서 goods id 이런 식으로 하면은 오류가 발생합니다. 왜냐? column goods id in field list is ambiguous. 즉 store 테이블에도 goods id라는 열이 있고 goods 열에도 goods id라는 열이 있으니까 얘가 어디 테이블에 goods id를 갖고 와라 라고 하는지 헷갈리는 거거든요. 따라서 store.goods id 즉 어떤 테이블에 goods id라고 명시적으로 선언을 해주셔야 돼요. 그러면은 이렇게 제대로 갖고 오게 되고 만약에 보고 싶은 열만 뽑고 싶다라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열, 어떤 테이블에서 어떤 열을 직접 선언해 주셔야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데이터가 뽑히게 되겠죠. 이너 조인은 두 테이블에 모두 존재하는 데이터를 합쳤지만 아우터 조인은 한쪽 테이블에만 존재하는 데이터도 출력합니다. 먼저 스토어 굿즈와 굿즈에 존재하는 상품 아이디를 검색해보면 디스팅트가 고유값만 뽑는 거죠. 스토어 굿즈에서 보면은 1, 2, 3, 4, 5가 없고 6, 7이 있고 또 8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게 굿즈 테이블을 조회해보면 굿즈 테이블에는 1부터 8까지 있거든요. 즉 스토어 굿즈에는 5번과 8번에 해당하는 상품이 없습니다.
이거를 이용해서 아우터 조인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런 식으로 보고 싶은 열들을 쭉 나열하고 from store goods as store 요 테이블을 store라고 입력하고 right outer join 즉 오른쪽을 기준으로 해라. 굿즈 테이블을 갖고 오고 그걸 굿즈라고 하고 기준이 되는 열을 이렇게 입력해 주죠. 이거를 실행해 보면은 일단 오른쪽 테이블에 해당하는 굿즈 테이블은 모두 출력이 되거든요. 그래서 굿즈 아이디가 1, 2, 3, 4, 5, 6, 7, 8이 모두 출력되고 제가 스토어 굿즈 테이블에는 5번과 8번 상품이 없다 그랬죠. 따라서 5번과 8번 상품에 해당하는 부분은 이렇게 널값으로 채워지게 됩니다. 만약 이게 라이트 아우터 조인이 아니라 레프트 아우터 조인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레프트로 변경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애초에 5번과 8번에 해당하는 부분은 안 나옵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스토어 굿즈가 되기 때문에 그거에 해당하는 아이디만 나오고 오른쪽 테이블인 굿즈가 거기에 맞게 붙어집니다. 마지막으로 순위 계산, 누적 합 계산, 소개를 구하는 등 고급 집계 처리를 하는 방법인 윈도우 함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윈도우 함수를 이용하시면 랭킹이나 순번 생성 등 일반적인 집약 함수로는 불가능한 고급 처리를 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함수의 사용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윈도우 함수, over, partition by 열리스트, order by 정렬용 열리스트를 입력해 주시면 되고 여기서 partition by는 생략이 가능합니다. 윈도우 함수로 사용할 수 있는 함수는 윈도우 전용 함수 혹은 집약 함수를 사용할 수가 있고 윈도우 전용 함수는 원칙적으로 select 구에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먼저 rank 함수는 순위를 구하는 함수입니다. 예를 들어 굿즈 테이블의 상품 중 상품 분류별로 판매 단가가 낮은 순서대로 순위를 구하는 법은 다음과 같은데요. 열들을 적어주고 rank 함수를 합니다. 그 다음에 over 이것 같은 경우는 문법이니까 그냥 그대로 입력해 주시면 되고 partition by goods classify 이건 어떻게 생각하시면 되냐? 파티션으로 나눠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일종의 어떤 조건으로 그룹을 나눈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즉 goods classify별로 그룹을 나누고 order by sell price 나눈 그룹에서 sell price별로 정렬을 해라 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다음에 여기서 랭킹을 구하고 그걸 랭킹이란 열에다가 넣어라 라는 뜻입니다. 실제로 실행을 해보면은 goods classify별로 파티션이 되죠. 그래서 sell price 100이 순위가 1, 500이 2등 그리고 그 다음에 이게 3등이 되는 게 아니라 새로운 파티션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의류 부분에서는 또 이게 제일 싸니까 1등, 그 다음에 2등이 되는 거고 또다시 새로운 파티션, 주방용품에서 얘가 1등, 얘가 2등 이런 식으로 계산이 됩니다. 즉 여기서 파티션 바이를 통해 구분된 행 집합을 윈도우라고 표현합니다. 여기가 하나의 윈도우, 여기가 하나의 윈도우, 여기가 하나의 윈도우가 되겠죠. 이거는 일종의 범위를 나타낸다고도 볼 수 있겠죠. 만약에 파티션 바이를 우리가 지정 안 하면은 전체 테이블이 윈도우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삭제해 보면은 그냥 전체 테이블을 대상으로 해서 순위가 계산되죠. 이게 제일 싸니까 1등, 500원이 그 다음이니까 2등, 800원이 그 다음이니까 4등 이렇게 순위가 매겨집니다. 그런데 순위를 구하는 함수는 랭크 외에도 다양하게 존재하고 그 결과가 약간씩 다릅니다. 첫 번째 랭크 같은 경우는 같은 순위의 행이 여러 개 있으면 후순위를 건너뜹니다. 예를 들어 1위가 3개 있으면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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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4위가 계산됩니다. 두 번째 댄스 랭크는 같은 순위인 행이 여러 개 있어도 후순위를 건너뛰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위가 3개면은 1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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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 2위가 계산됩니다. 세 번째 로우 넘버는 순위와 상관없이 가장 먼저 오는 게 우선순위를 가져갑니다. 예를 들어서 1위가 3개면은 1위, 2위, 3위, 그리고 4위가 계산됩니다. 이거의 차이를 한번 살펴볼게요. 랭크, 댄스 랭크, 로우 넘버를 각각 적용하고 결과를 살펴보면 지금 500이 공통으로 있죠. 그래서 랭크를 하면 1위, 공동 2등이 되고 3등을 스킵하고 4등이 됩니다. 반면에 여기 댄스 랭크를 적용하면은 공동 2위가 되고 그 다음 등수인 3등이 계산되고 로우 넘버를 적용하면은
그냥 순서대로 2, 3, 4 이렇게 똑같은 500원인데도 먼저 나오는 게 2등을 가져가게 됩니다. 썸이나 에버리지 같은 집약 함수들도 윈도우 함수로 사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여기 열들을 입력하고 sum cell price over as current sum. 지금 partition by가 없으니까 전체 윈도우를 하나의 파티션으로 설정하라는 뜻이겠죠. 실행을 해보면은 여기 셀 프라이스의 합계를 구해서 해당 열에다가 다 들어가게 됩니다. 이걸 응용하면 누적 합계를 계산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여기 over 부분에 order by goods id를 하면은 goods id를 기준으로 뭔가 정렬을 해서 sum cell price를 하라는 뜻이거든요. 실행을 하면은 첫 번째 부분에는 합계인 1000이 계산되죠. 그리고 그 다음에는 1000 더하기 500인 1500, 즉 누적 합계가 계산됩니다. 세 번째도 1000 더하기 500 더하기 4000인 5500이 계산됐고 이렇게 쭉쭉 누적 합이 계산됩니다. 비슷한 로직으로 누적 평균도 계산할 수 있겠죠. 여기서 sum 부분을 average로 바꾸면은 1000은 평균이 1000이죠. 그리고 여기는 합이 1500이니까 그거의 평균인 750이 계산되고 여기는 합이 5500이니까 평균인 1833, 여기는 또 요거를 다 더하고 4로 나누면 2225 이렇게 누적해 가면서 평균이 됩니다. 그리고 파티션 바이를 추가하면은 윈도우별로도 집계가 가능하거든요. 먼저 요거를 sum으로 바꾸고 partition by goods classify. 제가 partition by는 일종의 그룹을 나누는 역할이라 그랬죠. 그리고 여기 goods classify를 추가하고 실행을 해보면은 goods classify 사무용품별로 윈도우가 나뉘고 의류별로 윈도우가 나뉘고 주방용품별로 윈도우가 나뉘겠죠. 그러니까 사무용품에서 첫 번째 500, 누적 합계 600이 계산되고 다시 의류에서 새로운 윈도우가 만들어지니까 누적 합 1000, 5000, 주방용품에서 새로운 윈도우 3000, 9800 이렇게 누적 합계가 계산됩니다. 이러한 윈도우를 어떤 열을 기준으로 만드는 게 아니라 범위를 정해서 프레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든 열에 대한 누적 평균이 아니라 최근 3개의 데이터만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는 이동 평균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열들을 입력하고 average sell price를 하라는 거죠. 그리고 over에다가 order by goods id를 해주게 되면은 이 열을 기준으로 정렬을 해서 누적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었잖아요. 그런데 모든 데이터를 쓰는 게 아니라 rows to preceding을 해주게 되면은 현재 행과 두 번째 행 이전의 값만 사용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실행을 해보면은 첫 번째 행은 위에 없으니까 그냥 1000 평균이 계산되고 두 번째 행도 현재 행이랑 위에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거의 평균이 750이 계산됩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지금 현재 데이터랑 위에 두 개가 더 있으니까 요거의 평균인 1833이 계산되고 여기는 앞에 있는 모든 값을 기준으로 평균이 계산되는 게 아니라 자기 행과 그 위에 있는 두 개 행 500, 4000, 3300의 평균인 2500이 계산됩니다. 그리고 요 부분도 여기 본인과 위에 두 개 있는 값만 이용해서 평균이 계산되고 이런 식으로 이동 평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앞의 행이 아니라 뒤의 행을 이용해서 계산하고 싶을 때는 여기 preceding 부분을 following으로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입력하면 다 똑같고 rows between current 즉 지금 행 그리고 to following 두 개의 뒤의 행을 이용해서 즉 현재와 두 개를 이용해서 평균을 구하라는 뜻이죠. 실행을 해보면은 제일 밑에는 밑에 아무것도 없으니까 평균이 100, 880은 요 두 개를 계산해서 490 그리고 여기는 본인 current row와 following 두 개를 계산해서 평균이 493 그리고 여기는 밑에 다 구하는 게 아니라 본인과 밑에 두 개까지만 평균을 계산해서 2226 여기도 이렇게 세 개만 계산해서 3443 이렇게 이동 평균이 뒤를 기준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리고 preceding과 following을 동시에 사용하는 것도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rows between one preceding 그러니까 하나 앞에 and one following 하나 뒤에 지금 현재 기준은 당연히 계산되는 거고 그러면은 현재 그리고 앞과 뒤 하나씩을 이용해서 이동 평균이 계산되겠죠. 실행을 하면 1000은
현재와 뒤에 거니까 1500을 해서 평균인 750이 계산되고 얘는 현재와 앞뒤를 계산해서 1833이 계산되겠죠. 그리고 얘는 현재와 앞뒤를 이용해서 평균인 2500이 계산되고 이런 식의 다양한 윈도우를 지정해서 이동평균을 계산하실 수도 있습니다.